자, 이제 처음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극한이 뭔데? 응? 극한은 뭐 여러분이 들어봤자 극한의 상황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이 극한이 뭔지 요거부터 일단 개념을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극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게 있냐면은 특정한 값으로 가는 극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필기하면서 들어봐요. 특정한 값으로 극한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엄청나게 큰 값,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작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으로의 극한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 매우 큰 건 얼마나 큰 거고 매우 작은 건 얼마나 작은 거야? 이런 이제 그 의문점들을 대부분 갖는데요. 물론 나도 고등학교 때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하나씩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문제풀이만 가르쳐 주지 요거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일단 보면은 이 큰 거의 극한을 뭐라 그러냐면 엄청나게 큰 극한을 무한대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한대. 이게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그러면 무한 알겠어. 무한이면 엄청 큰 거야. 근데 이건 도대체 얼마나 큰 건데? 봐봐. 무한은 어떻게 큰 거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수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응? 그것보다도 큰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쌤 뭐 10의 10승 얘도 존나 크지 않나요? 야 그럼 10의 12승도 있는데? 그치?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럼 반대지. 반대로 뭘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값으로의 극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극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제 3으로 가까이 가는 건데 얼마나 3에 가까운데? 그렇지? 얼마나 3에 가까워? 그럼 2.99?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것도 있어. 2.999? 그치? 그다음에 3.01? 뭐 3.001? 뭐 이런 것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엄청 가깝죠? 얘네들도 확실하게 3에 가까운 애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워야 돼. 오케이? 그러면 정말 3에 가깝다. 우리가 숫자로 쓸 수는 없어. 3에 정말 가깝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3보다 조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3보다 조금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3보다 큰 거 얼마나 큰 건데? 잘 몰라. 좀 크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 3보다 작은 거는 얼마나 작아? 진짜 조금 작은 건데 몇인지 정확히 내릴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깝다. 이렇게 극한을 정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말하는 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가깝거나 뭐 크고 작다 뭐 이런 것들이 극한입니다. 이거를 극한을 제대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 때 여러분이 이제 문과는 아마 안 배울 텐데 이제 이과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면은 입실론 델타라는 걸 배웁니다. 뭐 엡실론이라고도 하는데 입실론 델타 이런 논법을 통해서 이 가까워지는 게 우리가 지금 정의한 건 막 내가 말로 정의했지 수학적으로 정의한 건 아니잖아. 그치?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가서 배우고 우리는 입실론 델타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 개념 극한값의 계산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사실은 원래는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엡실론 델타라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은 요거에 대한 것 개념을 정확히 잡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극한이 뭔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이 들을 것 같아서 맨 첫 번째 수투 강의, 함수의 극한 강의는 극한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강의를 끈다는 건 아니야. 이거 한 10분 좀 넘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또 나오게 될 용어입니다. 수학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렴, 발산. 이거는 또 뭐야? 뭔가 수렴이랑 발산? 이거 뭔가 산 아니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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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뭔가 산 느낌이 나죠, 그쵸? 근데 이 수렴이랑 발산에 대한 건요,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 용어를 따오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수학 그 용어를 정할 때 한자를 많이 썼어야 됐잖아. 그치? 한자로서 수학 용어를 정하다 보니까 수렴이랑 발산이라는 말을 한 거고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 수렴을 뭐라 그러냐면 컨벌지라고 해요. 컨벌지. 컨벌지.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죠? 나도 영어 잘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산은 뭐라 그러냐면 다이벌지라 그래. 그러면 이 얘가 자꾸 이제 계속 나오죠. 컨벌지는 뭐고 다이벌지는 뭐냐? 벌지라는 게 뭐냐면은 길가예요. 길가. 길가. 그래서 컨벌지는 길가가 모여드는 거예요. 길이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길이 한 길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길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수렴은 뭐냐면 값이 한 개로 정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값이 한 개로 딱 정해져야지 그게 수렴이에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다이버지는 뭐냐면은 이 다이라는 앞에 이 접두사가 여러 가지 뭐 디퍼런스 할 때도 요 D 앞에 디퍼런스가 앞에 DI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 그래서 뭐 길가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가다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다 다른 방향. 지 멋대로 가는 거지. 지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는 요거에 빗대어 얘기해보면 뭐겠어?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값이 정해지지 않는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값이 정해지는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수렴은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고 발사는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딱 무엇이다 라고 정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걸 이제 요거 이제 아바공 영어에서도 많이 말하는 이미지화라고 하는데요. 컨벌지 여러 개의 길이 하나로 모여든다. 다이벌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배운 개념, 요 개념이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적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극한값을 구하래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 수렴과 발산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값이 어딘지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발산하면은 발산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자 쉽게 우리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이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죠. 그치? 그래서 x는 2가 있어요. 근데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x는 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은 뭐니? 2를 갖다 넣으면 5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극한값은 몇이냐면 5예요. 선생님 왜 극한값이 5죠? 그냥 2일 때가 5잖아요. 근데 봐봐. 극한값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정확히 물어보는 건 자, 1번 이 1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주면 요거예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x는 2에 엄청 가깝게 x는 2에 엄청 가깝게 갈 때 이 엄청 가깝게 갈 때가 뭐야? 맨 처음에 내가 말한 요거예요. x는 3에 가깝게 여기는 x는 2에 가깝게 갈 때 그럴 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니? 요거 내가 한글로 표현한 이거 있죠? 내가 지금 한글로 표현한 요게 이 기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야. x는 2로 엄청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럴 때 얘는 어디에 가까이 가니? 오케이? 그러면은 5에 가까이 갑니다가 아니야. 애초에 얘가 물어본 게 가까이 가고 있는 값을 물어본 거야.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었니? 그러니까 5라고만 써줘도 그럼 5라고 써주면은 대답은 뭐가 되는 거야?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x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가까워지는 값은 뭐 2보다 좀 크거나 2보다 조금 작을 때 가까워지는 값은 5죠. 그쵸? 그래서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5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야 그래프 그려 5잖아 5 이러고 넘어가면 극한에 대한 걸 전혀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도 과외 초짜 때는 그랬어요. 과외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거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 대학생 때니까 경험도 없고 뭐 극한값을 가르쳐야 되는데 야 그냥 이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극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힘들고 나중에 혼동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가 사실 이 방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요 단원과 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번 문제가 왜 그러냐면 뭔가 우리가 x제곱 빼기 4를 x-의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치? x는 2로 갈 때. 그러면 애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얘 약분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랑? 그치? 그치? 이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2를 넣으면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4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줬을까?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얘랑 얘 차이를 알아야 돼. 결국에 약분하면 얘인데 왜 이렇게 쓰고 난리야? 봐봐.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함수는 x는 2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x 플러스 2라는 애는 그리면은 y절편이 2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2인 곳에서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4야. 그치? 근데 하지만 봐봐. 우리가 fx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주고 f2를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값이 없다야. 응? 값이 없어. 없잖아. 2에서 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분모가 0 되니까. 그치? 근데 하지만 리미트 x는 2로 갈 때의 이 값은 4로 존재를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가면 진짜 2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거랬어? 아니랬어. 2에 가까워진 값을 찾으랬어. 그럼 2에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값이 몇이야? 4 근처잖아. 뭐 4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4로 가까운 값. 4에 가까운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줄 때는 이렇게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제한이 생긴다. 오케이? 하지만 극한값은 찾을 수 있다. 왜?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니까.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뭔가 90% 지금 느낌이 너의 느낌 알아요. 80% 90%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뭔가 100%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고 지식이 숙성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쉬운 거 하나 남았다. 3번은 쉬운 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는 그냥 3인데 x가 뭐 갈 데가 없잖아. 그치? 얘는 그냥 3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3이라는 함수는 y는 3이라는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냥 요런 함수죠. 그쵸? 그럼 얘는 x는 2로 갈 때 뭐야 3에 가까운 값이잖아. 그냥 3이잖아. 그치? 3에 가깝기도 하고 그냥 3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그냥 3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만약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3. 얘도 뭐야? 얘도 그냥 3이야. 그치? 왜? x 4의 값에서도 3이니까. 그치? 다음 극한을 조사를 할 때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개념 배울 때 이런 것도 배웠지만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것 얘를 아직 안 배웠죠. 그쵸? 그거에 대한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자 x는 2로 가는데 x-2분의 1이야. 이렇게 가. 그치? 그러면은 이게 되게 이제 심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맨 처음에 이건 문제만 내가 띡 갖다 놨지만 개념 설명 한번 들어가야 돼.
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y는 x분의 1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의 극한을 배우면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봐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생겼죠. 그쵸?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와,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x가 0으로 간대. 응? 그러면 0인데 진짜 0은 아니겠지. 그럼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때의 값은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좀 끝이 없지. 계속 가잖아, 얘도. 그치? 계속 가고 얘도 계속 갈 텐데. 그치? 그러면 그 값은 정확히 정의할 순 없어. 그치? 하지만 엄청 크죠? 그치?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쭉 타고 갈 거 아니야. 여기 안 만나니까 쭉 타고 계속 갈 거야. 그치? 엄청 커. 그게 무한대라고. 오케이? 근데 요건 x가 0보다 좀 큰 데서의 극한이에요. 왜냐면 x가 0보다 좀 작은 데선 말이 달라지거든. 왜? 0보다 좀 작은 데에선 이쪽엔 값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쪽의 값을 읽어야겠죠. 그쵸? 요쪽 얘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아래로 계속 처박힐 거 아니야. 그치? 엄청 작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x분의 1 그래프가 있는데 이번엔 x가 무한대. x가 엄청 커져봐. 그럼 x가 엄청 커지면은 너도 작아지는데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럼 엄청 커지면 너도 계속 가다가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는데 그냥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얘네들 쓸 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거랬지.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치? 쭉 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x가 엄청 작아지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가다가 계속 쭉 가다가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얘네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첫 번째 무한대분의 1 그치? 무한대분의 1은 뭐야? 0으로 수렴해. 마찬가지로 얘가 갖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물론 얘는 0보다 조금 크고 얘는 0보다 조금 작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0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보다 조금 작은 것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였고 그 다음에 0보다 조금 큰 것분의 1은 무한대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를 기반으로 요 네 가지를 암기를 꼭 해주셔야 편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봐봐. x가 2가 들어가거든. 그치? 그럼 2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어쨌든 0부분의 1이거든? 근데 얘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럼 양수니까 0보다 작을 순 없죠. 그쵸?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 그게 뭐야? 무한대네. 그치?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순 없거든.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좀 더 편하게 보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내가 지금 선생님 얘도 그래프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도 그래프로 알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필기 다 했죠? 근데 방금 내가 지우기 전으로 돌아가서 필기 다 하시고 오셔야 돼요. 봐봐. 자, 그래프로는 그럼 얘를 어떻게 알아내냐? 이제 이렇게 알아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요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는 2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요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릴 줄 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학 하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수학 하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걸 모르면 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유리함수 그래프 알겠죠? 요런 식으로 되죠. 그럼 x는 2로 가면은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데 그치? 그럼 얘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걔네들을 얘네들 서로 곱하고 있죠. 그럼 너랑 곱하거나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라져서 플러스가 될 거고 어쨌든 무한대의 제곱이지. 엄청 큰 놈의 제곱은 엄청 클 거 아니야. 엄청 큰 놈의 제곱은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한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식으로 보는 방법과 그래프로 보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문제가 한번 생겼지만 얘는 문제가 생길 게 없어. 왜냐면 x가 2가 그냥 들어가면 그냥 너 1인데? 그냥 1분의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쵸? 답을 굳이 뭐에 가까워진다고 쓸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x-1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서 절대값 씌운 걸 찾아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제 그냥 쭉 갈게요. 0 넣어. 그러면은 0보다 좀 큰 거, 작은 거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좀 큰 거의 제곱? 그 0보다 좀 그냥 크겠지? 그것분의 3이지? 마이너스 붙었지? 0분의 1이 무한대였으니 0보다 좀 큰 거분의 1이 무한대였죠? 그럼 3배를 해도 그냥 무한대겠지? 무한대에다 3배해도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가 앞에 마이너스는 앞에 붙어있죠? 그렇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고. 그 다음에 얘는 0 들어가거든? 0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0보다 좀 작을 수도 있잖아. 0에 가까워지는 건.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은 무조건 양수겠죠? 무조건 양수니까 0보다 큰 것만 나오겠지? 그것분의 5잖아. 그치? 근데 0보다 좀 큰 것분의 1을 아까 무한대라고 배웠죠? 여기다 5배를 해도 어쨌든 무한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편해요. 얘는 무한대? 무한대를 제곱한다고? 그래도 무한대잖아. 거기다 3을 더한다고? 그래도 무한대잖아. 이걸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냐면 봐봐. 무한대를 약간 무한대를 한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강물을 제곱할 정도의 크기는 바닷물 정도가 되겠죠. 그럼 바닷물에다가 3을 더해. 여러분이 침을 3번 뱉으세요. 바닷물의 크기 변화가 있나? 바다에다 침을 3번 뱉어봐. 바닷물이 엄청 늘어나? 아니지. 그치? 어쨌든 그래도 그냥 바닷물이죠. 바닷물이고 한강물이고 물이 엄청 많으니까 무한대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일단 무한대분의 2. 아까 무한대분의 1이 0으로 갔었잖아.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2도 0으로 가겠죠. 어차피 여기다 곱하기 1을 양변을 하는 것 뿐이니까. 그치? 그럼 너가 0으로 가고 어차피 마이너스 만나서 그냥 양수 될 거고 그냥 0이네. 그냥. 그치? 0. 양수 되건 음수 되건 0은 양수 음수가 없잖아. 그치?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또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5. 자, 한강물을 2배를 해. 그래도 엄청 크지? 거기서 여러분이 물을 한 5바가지 퍼내. 그래도 한강물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그래도 그냥 무한대. 오케이? 얘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1 분의 1. 자, 한강물에서 침을 한 바가지를 퍼내. 그래도 얘는 의미가 없죠. 그쵸? 마이너스 1을 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또 뭐야? 0이잖아. 앞에 마이너스를 씌워도 0은 그냥 0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3 곱하기 무한대의 제곱. 어차피 한강물을 제곱하면 바닷물 엄청 큰 거라고. 오케이? 거기다가 뭐 1을 더하나 마나 상관없지. 그치? 마이너스 3배를 곱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일 뿐이야. 왜냐면 3 곱하기 무한대도 여전히 무한대니까. 그치?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도 루트에 1,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오면 2 곱하기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1을 더하나 마나라고. 침 뱉나 마나라고. 바닷물이나 한강물은 너네가 침 뱉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은 2 곱하기 그냥 무한대인데 얘도 그냥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엄청 큰 숫자에 루트를 씌워봤자 엄청 또 큰 거야. 알겠지? 루트를 100번 씌워도 엄청 큰 거야. 알겠지?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구하래. 그러면 x는 그냥 1 넣으면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 x 1일 때 답이 2인데요? 2라고 쓰면 망하는 거야. 왜 그래? f1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다르다고. 왜냐면 얘는 진짜 f1이야. x가 1일 때의 값이야. 이거는 그냥 2가 맞아. 하지만 x가 1, 진짜 1이 아니라고. 1의 근처라고. 오케이? 1이 아닐 때. 그치? 봐봐. 1이 아닐 때 여기다 넣어야지. 그치? 그 여기다 넣으면은 1이 되는 거지. 그치? 1 넣으면은. 오케이? 선생님, 1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여기다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얘도 1이라는 건 아니야. 1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값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진짜 1은 아닌 거지만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얘도 진짜 1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진짜 1에서의 값은 여기서 나와 있잖아. 그치? 요런 게 진짜 1의 값을 찾으라는 거고 얘는 진짜 1의 값이 아니라 1의 근방의 값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냥 1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1보다 조금 큰 거나 조금 작은 걸 넣어야 되지만 조금 큰 거나 조금 작은 걸 넣어도 1보다 조금 큰 거를 세제곱해도 어차피 1이고 1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큰 상관은 없고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극한, 수렴, 발산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하나 말 안 해줬는데 이런 건 발산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왜냐면은 무한대는 무슨 값인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쵸? 발산. 여기도 발산. 여기도 발산. 얘는 0으로 수렴. 0, 정확히 0으로 딱 알잖아. 그치?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는 무한대로 발산. 얘는 0으로 수렴. 오케이?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으면 수렴. 정확한 값을 엄청 크다라고만 알지 정확한 값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발산. 얘도 엄청 작다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값은 모르잖아. 그치? 발산. 알겠죠? 원래 이렇게 길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데인데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으라고 정확히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라고 일부러 조금 길게 해봤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